네, 어떤 이유로 자연차를 잃게 된 경우에 임플란트가 도움이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치과 공포증 때문에 치료받기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그 고민 해결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공포증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원장님. 네, 치과 치료 시 환자가 가장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게 네네. 마취 주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치과 치료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마취 행위가 동반되는데 여러분들 마취할 때 일단 주사기로 잇몸을 찌르기 때문에 첫 번째 아프시고 또 마취액의 주입 속도에 따라서 두 번째로 부풀어 오르면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취를 편안하게 해드리면 치과 공포증은 해소될 수 있는데 방법은 치료하고자 하는 잇몸 부위에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마취를 해주고 그 후에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면 편안한 마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받으신 분들은 마취가 이렇게 쉬운데 내가 왜 공포증을 가졌을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65세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인데 이 사진 보시면 어금니 네 군데에 임플란트 수술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수술을 한쪽 받을 때는 그럭저럭, 두 번째는 마취할 때 조금 아픈 것 같다. 세 번째 어금니 쪽을 받을 때는 마취가 힘들구나. 그래서 급기야 네 번째 어금니를 수술 받을 때는 본인 표현이 수술 약속을 두 번이나 옮겼다고 할 정도로 공포감이 있었던 거죠. 급기야는 이 앞니 자세히 보시면 치아가 부러져 있는데 보기 싫은 게 차라리 아픈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치료를 안 하신 분.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머지 치아들까지도 많이 움직여서 이제는 말씀하시거나 식사하시는 거 불편하니까 이분께서 치료를 좀 편하게 할 때를 찾아보자 해서 방문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에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2단계 마취법 먼저 바르는 연고로 가볍게 치료할 부위 위아래 앞니를 발라주고 그 상태에서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로 천천히 주입을 했을 때 이분께서 이런 마취가 있었는데 내가 왜 1년 가까이 앞니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치료를 안 했는지 후회된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주무시는 동안 7개의 임플란트를 뿌리를 심은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나 하나 빼는 것도 힘들어요 했는데 주무시는 동안 9개 치아를 빼고 7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겨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께서 이 무통마취에 대해서 2단계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두 번째 치료 시에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이제 치과 오는 게 좀 즐거워졌어요. 전날 저녁 잠도 잘 자고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당뇨가 있어도 이렇게 무통 마취에는 크게 좀 지장이 없나 봐요. 네, 아무래도 당뇨 문제가 뭘까요? 네. 긴장하시면 조절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군요. 무통마취를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네. 이분의 당뇨도 큰 문제가 없이 아주 잘 치료가 되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포증은 없는데요. 네네. 자꾸 이제 입에다 뭘 넣으면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정말이요? 네. 그러면 스케일링 하실 때도 약간 자꾸 이제 네. 비위가 안 좋은 건지. 네. 평상시에는 근데 괜찮으시죠? 네네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치과 공포증이거든요. 아, 만약에 그래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토반사가 난다면 당연히 그 원인을 어느 선생님을 만나서 일반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치과에 와서만 그렇다는 거는 공포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너무 공포감이 있는데 의자에 누워서 치료하다 보니까 이 아래턱을 덜덜덜덜 떠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분들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고, 우리 윤희정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구토 반사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73세에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이 지점 보시면 지금 치아가 부러져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이 앞니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분께서 한 10군데 가까이 치료를 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검사만 하려고 미러를 집어넣어도 이분이 구역질을 하고, 마취를 하려고 해도 구역질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이 부러진 채 이 앞니가 움직여서 발음하시고 식사하시는 게 불편한 채로 어쩔 수 없이 1년 가까이를 생활을 하시다가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과 사실 처음 오셨을 때 약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포증이 뭘까요?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되면은 일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 1시간 대화 속에서 사실 치과 얘기만 한 건 아니고 본인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분 맞춰드리다가, 그러기 때문에 더 이걸 잘 하셔서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1시간 후에 원장님, 제가 믿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한테 앞서서 말씀드렸던 2단계 마취법에 의해서 편한 마취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계속 말씀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이 입안의 관심이 귀에 신경이 다 쏠리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5분 동안 마취하는 동안에 구역질을 안 하시고 치료를 잘 하셨고, 이분의 경우에도 주무시는 동안 보시게 되면 5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수술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도 저하고 이게 소통이 되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이, 2번째 치료 오셨을 때는 더 이상 구토 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진 오실 때 제가 좀 죄송한 거예요. 스케일링 정도 가볍게 하고 체크하자고 먼 거리를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1년에 한 번만 오시고 6개월에 한 번은 댁 근처에서 그냥 가볍게 스케일링 하시죠. 근데 이분 놀라운 대답이, 제가 이 치과를 믿고 왔는데 원장님 치과 말고 다른 데 갔다가 저 또 구역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몇 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한 후에 진료를 해야겠구나. 이런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치과 공포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심리 과정에서도 치과 공포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치료할 때요. 네네. 치료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죠. 네, 네. 뭘까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사실 거의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사실은 제가 이 방송국에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네. 윤희정 아나운서님처럼 박식한 분들을 뵈면 약간은 긴장이 되거든요. 전혀 예, 안 왜냐하면 하실 텐데. 많은 네. 치과 의사들의 어떤 이런 것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진실이 아니면 옆에서 금방 혼날 것 같은. 예. 네, 이론만 좀 압니다. 이론만. 네. 네. 제가 사실은 그 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보니까요. 예전에 수술을 했을 때 이 어금니 4군데 수술을 할 때 한 군데만 먼저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한 군데 하고 일주일 뒤 아니면 2주 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두 번까지는 이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나 네 번째 되셨을 때는 대기실에서 뵀을 때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한 15년 전쯤부터 네. 한 번에 다 해드리는 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89세시고 고혈압을 앓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뿌리 끝 쪽이 까맣까맣한 고름 주머니가 전체 치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18개의 치아를 갖고 계셨는데 2개 치아를 제외하고는 16개의 치아에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께서 치료를 미뤄오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빠져있는 부위를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연세가 일단 80대 후반이시고 혈압이 있으시다 보니까 당일날 안 뽑아주고 어르신 댁에 가셔서 약을 좀 먼저 드시고 이틀 뒤에 오시면 그때 뽑을게요. 근데 문제는 또 빼고 나서 피가 잘 안 멎어서 하루 이틀씩 고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치과에 내가 이렇게 계속 고생하고 다니면 오히려 그게 더 시간 낭비 아닐까. 그래서 아예 매번 진통제를 드셨던 그런 상황이고 이분께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모임에 가셨다가 조금 아프셔서 주머니 속에 뒤졌는데 진통제가 없으면 모임을 취소하고 그냥 댁으로 바로 가시는 그 정도로 진통제 아저씨라고 불릴 정도로 이분의 외출복에는 전부 다 진통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3년 전에 이분의 둘째 아드님이 그 당시에 60대 중반이셨는데 둘째 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원장님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치과에서 치료받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당일날 다 심어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한테 염증이 있지만 이 염증이 있는 부위에 이를 빼고 특수 약제를 집어넣어서 15분 이상 기다려서 완전 소독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수명 문제 없는 안심을 드렸고 둘째 아드님께서 원장님 믿을 테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당일날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16개의 치아를 빼고 2개 치아는 살렸습니다. 그나마 2개 치아라도 살려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13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4달 1주일 만에 치아가 완전히 완성이 됐죠. 근데 이분께서 사실 한 달 전에 3년 돼서 검사 오셨을 때 저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제가 저희 둘째 아드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아드님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 둘째 아드님하고 원장님 때문에 하늘나라에 안 갔고 지금도 이 세상에 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년간 잘 드셔서 그런지 오히려 지금 90대가 아닌 80대로 보여서 사실은 치아를 잘 만들어 드리고 뭔가 잘 드시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면 이분들이 동안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려준 아주 감사한 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 증상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한 번에 네네. 치료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친척분이 네네. 여러 번 나눠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네네. 계속 그때마다 약을 먹잖아요. 맞습니다. 신장이 한 3분의 2를 잃으셨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한꺼번에 네. 좀 치료하는 게 좋은데 네. 사실 좀 치료 범위가 넓어서 치료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많이 더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고혈압이 있거나 네. 당뇨가 있거나 하시면 일반적인 치과 상식적으로는 한 번에 치아를 1개 이상 안 빼고 미리 또 약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 중에서 또
피 흐름 좋게 하는 혈전제 드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 자체에 있어서 또 끊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술 횟수가 긴 거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게 좋은데 의식 있는 상태에서는 힘드셔서 못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하시게 되면 사실은 아주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지금 화면 보시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 더 이어가면 75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 처음 사진 보시면 치아가 저렇게 많은데 저분이 왜 임플란트를 하셨을까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분께서 불행히 2달 전에 사고에 의해서 치아가 다 움직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묶어도 놓고 치료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빼야 된다는 판정을 받으셨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일부 치과에서는 하루에 한두 개씩 3, 4일 간격으로 2달간 21개의 치아를 빼겠다. 일부 치과에서는 5개씩 한 번에 빼되 4주에 걸쳐서 빼겠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치아 빼는 데만도 내가 매번 가서 마취하고 고생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또 다 빼고 나서도 문제점이 이를 심기까지 3개월 이상 기다린다는 말에서 그러면 내가 결국에 5,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이 무치약, 잇몸으로 과연 내가 생활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분께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오셨던 게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을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다행히 21개 치아를 다 빼고 당일날 16개든 20개든 심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2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장님,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가게 되면 겁나서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치과에서는 한두 개밖에 며칠 간격으로 빼야 된다고 한 거를 한 번에 다 빼면 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바로 해주실 수 있는지. 또 하나는 16개보다는 저는 20개 심어주세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많이 심어 놓으면 앞으로 정기검진만 하면 되면 제가 공포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주무시는 동안 21개 치아를 빼고 내원 당일날 20개의 임플란트 식립하고 귀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댁에 가셨을 때 이 어머님을 모시고 온 큰 따님이 형제들하고 같이 만나서 집안에서 논쟁이 됐던 거죠. 누나,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치아 한두 개 이상은 안 빼는 걸로 아는데 어머니 이거 다 빼고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누님께서 치료 받을 때마다 오시면, 원장님 제가 동생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편안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이분의 경우에 4개월 1주 만에 치아가 다 만들어지고 잘 사용을 하시고 나서는 이 주변 분들이 혈압이 있고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셔도 수술 조건만 된다면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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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올해 70된 여성인데요. 네. 제 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시군요. 네. 예, 다 임플란트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서는 아랫니만 부분 틀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 지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제 잇몸이 약하고, 네. 그래서 잇몸이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다 막 나사가 다 보여요. 네네. 근데 나중에라도 이걸 또 할 수가 있는 건지.
네. 네. 한번 해보셨는데 항상 또 하셔야 네. 될지. 네. 네, 답변. 불안하고 막 네.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많은 네. 관심 속에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이 질문 주신 대로 내가 이미 심매어진 임플란트 수명이 얼마나 될까도 궁금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가 뼈에 덮여 있던 부분이 내려가면서 임플란트 나사선이 보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진단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잇몸 속에서 만약에 피가 나고 불편 상황이 있으시다면 빨리 가서 피나는 원인을 없애면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더 보존이 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단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피가 날 수 있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안 나는 게 정상인데, 컨디션이 좋을 때도 안 난다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래턱 안쪽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에서부터 신경관이 어금니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양쪽 아래 어금니의 경우에는 신경선에 위치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뼈의 길이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사진 찍어 봤을 때 신경관까지 거리가 있으면 최대한 치료해서 유지를 하는 거고요. 본디 식립 당시부터 이 길이가 부족한 경우라면 약간 안 좋은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치과를 찾으시면 좀 더 편해질 수 있고요. 네. 그 식립 방법에 있어서도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빼고 뼈 이식을 하는 방식보다는 뺨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뼈 이식을 하게 된다면 기간도 반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니시는 치과에서 사진을 6개월 단위로 찍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식립된 임플란트의 건강한 뼈의 미리수를 보면 되는 거고, 임플란트 기준으로 반 이하로 뼈가 녹은 경우라면 교체 시기를 적당히 찼대 교체할 때에도 주무시면서 하는 곳이며, 뺨과 동시에 임플란트도 심고 뼈 이식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생각보다 예전에 임플란트 했을 때보다 편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단계별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임플란트를 망설이는 네네. 경우가 대부분 이제 찍고 네. 꿰매는 것 때문에 좀 부담 네네.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걸 좀 해결하는 또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요새 수술 자체가 네. 상처를 적게 내면 낼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치과의사 입장에서 잇몸을 많이 벌리는 이유는 잇몸을 벌려서 잇몸 안쪽에 잇몸뼈의 두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턱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턱이 네모 반듯하지 않고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심지어 어느 부위는 약간의 이렇게 웨이브진 굴곡된 뼈도 있습니다. 근데 잇몸을 아무리 많이 벌렸어도 위에서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임플란트 뿌리를 위치시켰지만 사실 아래쪽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희정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수술 자체를 쉽게 하면서 임플란트 좋은 자리를 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사례자를 통해서 특수핀을 이용하는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왼쪽에 치아와 치아에 있는 잇몸뼈의 폭을 보시면 상당히 얇죠. 오른쪽을 보시면 어느 정도 두툼하죠. 이분께서
위턱에 부분 틀니를 장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지금 좌측에 있는 맨 끝에 치아와 앞쪽 치아가 틀니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약간씩 자극이 오고 어느 날인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작할 때도 치아가 아프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분께서는 임플란트 상담을 했는데 문제는 오른쪽은 무조건 빨리 심겠다 쉽게 근데 왼쪽은 좀 하기 곤란하다 이런 데도 많았고 그래서 양쪽 이를 깎아서 브릿지를 하자 근데 이분은 치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고 또 일부 치과에서는 왼쪽을 식립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는 안 된다 잇몸을 가르고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잇몸 변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2달간 장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총 완성 시간이 1년 반이나 걸리니까 틀니도 수술하고 바로 장착하고 좀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오셨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핀이 저 좁은 폭에도 2개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폭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3개가 위치해 있죠. 세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각도 수정을 해서 임플란트가 5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맨 끝에 사진처럼 상처 없이 임플란트가 식립됐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부터 본인께서 원하셨던 대로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4개월 안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틀니를 더 이상 장착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쓰시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네. 치아를 잘 지키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아, 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꼭 받으셔서 잇몸 건강 체크하시면서 정기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조기 치료 및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6개월이 안 됐어도 칫솔질을 하시거나 진지 드시는데 피가 나면 그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아지기 전에 피나는 원인을 빨리 찾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구강 악습관을 없애주는 게 치과 질환은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를 꽉 무는 이 악습관만 없어져도 치과에 많이 안 오셔도 되기 때문에 평상시 자연스럽게 입술이 다물어졌을 때 입술 안쪽에 치아가 2에서 4mm의 공간으로 떠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주말 동안 관심 가져보시면 아마 많은 동작에서 이를 이렇게 물고 있는 상황을 느끼실 겁니다. 요 증상만 자꾸 신경 쓰셔도 사실은 집에서 돈 안 들이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꿀팁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목 디스크를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